오늘이 세월호 참사 7주기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어쩌면 트라우마를 안긴 큰 사건이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7년 전 이 사건 당시에 재난상담 분야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던 임상심리 전문가분을 저희가 초대해서 오늘은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디지털대 상담심리학부 이지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시간 또 저희 책 읽는 코미디언 남정미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네.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나 하는 생각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벌써 7년이 흘렀어요. 네. 2014년 세월호 참사 난 게 바로 얼마 전 같은데 한국상담심리학회 재난상담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네. 기억에 나시는 일이 있다면? 네, 이번에 섭외 받으면서 여러 가지 돌아봤더니 그 당시에 한국상담심리학회를 대표해서 생존자, 유가족 그리고 관련된 여러 분들의 심리적 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학회 상담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투입하는 일을 지원을 하였고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만 900명 이상이 지원을 하셨고 그렇군요. 심리학회에서 총 1200명 이상이 네.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네. 사실 그 사건은 그걸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이고 맞아요. 정말 내 아이가 내 옆에 이웃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정서 조절 안내문을 만들었었고 또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언론에 대한 통로 역할 또한 그때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학회를 대표해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었었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저희가 다루는 일을 자칫 좀 놓칠 수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 사회적 트라우마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면 무엇인지 또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을 넘어서 이렇게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 중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사별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얼마나 큰 쇼크 경험이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고 관련된 기억들이 계속 맴돌고 또 그런 충격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자기 비난, 또 수치심, 또 슬픔, 이 삶을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일상 삶에 대한 그런 상실, 관계에 대한 상실, 여러 가지 그런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가 그러하듯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소화되고 통합해서 일상 삶으로 돌아오지만 충격이 클수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상처가 일어났던 시간에 머무르면서 그 시간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화되지 않은 사건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주의가 쓰이고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없어서 일상 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하고 상대방의 말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 그러니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그 상처라는 게 그런 거군요.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또 조직 사회로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죠. 그렇군요. 한 사회 모든 조직원 그 구성원들이 다 에너지를 거기에 뺏기고 있으니. 그럼요. 그 우리가 뭐 이제 좀 뭔가 때려 부수고 하는 그런 액션 들어가 있는 영화를 보면 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쾌감도 느끼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해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죠. 그
우리 어떻게 치료나 어떻게 다독거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트라우마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들은 그렇죠. 전후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는 유가족들에게 가장 네. 클 테고요. 네, 네. 근데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 트라우마 치유, 음. 나 이런 일 때문에 좀 무섭고 음. 힘들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전문가 선생님 오셨으니까 네. 그래요.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어떻게 보면 제 삶이 바로 그런 상처 그리고 감정에 대한 그런 삶 전체가 그렇게 흘러왔었는데요. 제 어린 시절에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상처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또 책을 쓰게 된 데에는 가장 제 어릴 적을 돌아보면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고 궁금한 게 생기면 놓아버리지를 못하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화두에 대해서는 정말 20년 가까이 그렇게 고민했던 화두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뉴턴, 아인슈타인처럼 뭐 수학물 이런 건 관심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제가 궁금했던 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가 느끼는 이게 뭘까?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이 고통,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왜 상대방이 저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죠. 집단으로 아이들은 왜 저럴까? 이런 것들이 다 궁금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어린 마음에 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닌데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을 돌아보면 먹고 살기 바쁘셨고 그리고 거의 양육을 하지 않고 방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 세대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화두를 찾아 헤매면서 심리학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 화두에 대한 답이 되는 열쇠가 바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감정이다. 네. 네. 왜냐? 힘들다는 것이 뭘까요? 감정이군요. 맞아요. 예. 힘들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때로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하기 어려워서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너무나 긴장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겠어서 힘이 들고 또 때로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함, 허무함에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힘이 들 수도 있고 힘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넘게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도움이 되고자 강의, 강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나요, 그렇죠. 이거를? 트라우마가 뭐냐? 트라우마 상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고통은 사실 상처에서 비롯되고 그중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커다란 상처가 트라우마인데 네. 상처를 치유한다는 건 바로 그 충격적인 감정 경험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감정 경험이 소화가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감정 경험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는 건 이해되지 않아서예요. 왜 그렇죠. 나에게 이런 일이 저 사람은 네. 왜 이 사건이 왜 이런 일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근데 감정을 느낀다고 했을 때 감정은요 사실 정보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으로부터 정보를 취해서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의 역할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감정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취해서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 작업이 먼저 하나의 그 축으로 필요합니다. 감정에 대한 이해.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 측면이 감정 자체는 그냥은 사라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면 그 얘가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발생한 감정은 그냥은 사라지지 않고 오직 느끼고 충분히 표현해서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럼 해소를 어떻게 해?
느끼고 표현하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냥 느끼고 표현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전문적인 그게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2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정에 대해서. 음. 첫 번째가 감정은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 발생은 하였으나 느끼고 표현되지 못한 한이 있는 귀신인 거죠.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상처 받았다고. 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나 억울하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귀신이 맴도니까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가 뺏겨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손상이 되고 지각이 왜곡이 되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화가 나고 이런 충동적인 감정 반응, 또 때로는 두통, 복통,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불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서적 고통이 유발이 됩니다. 신체 증상이 같이 오죠, 보통.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귀신인 거 알겠으니까 귀신 예. 좀 이제 한을 풀어서 떠나 보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제가 2번째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뭘 양해를. 감정을 연구하면서 이보다 더 맞는 비유를 찾지 못했어요. 곧 식사 네. 시간인데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편하게 말씀하시죠. 네. 이 표현을 쓰지는 못하겠고 작가님께서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냐고. 네. 근데 그마저도 불편하실 수 있어서 네.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네. 감정은 변입니다. 변. 변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뭐 뭔가 예. 할 수 있죠. 뭔가 예.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변과 같습니다.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 맞아. 너무 맞아, 많은 진짜. 상처를 받고 너무 네. 많이 누르고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면 잘 나오지가 않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해소하느냐? 변을 보는 것과 같이 사전 조건이 있어야 해요. 조건? 우리 아무 데서 지금 여기서 변을 볼 수 없잖아요. 네. 그죠.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감정 해소도 바로 사전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대상. 내가 감정을 표현해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대상에게 해야 해요. 또는 안전한 대상이 없다면 혼자서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안전한 상황. 안전한 상황을 못 찾았다면 안전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사전 이게 조건이에요. 자기만의 방식이어야 하나요? 그거는 뭐 맘대로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렇죠. 상대와 상황과 방식으로. 그렇죠. 해야 한다. 네. 근데 이렇게 사전 조건이 확보가 되면 안전함을 느끼게 되면 네. 필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표현한다고 해서 감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할머님들이 상처받았던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해소됐을 것 같은데 안 근데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죽기 전까지도 그 얘기를 반복하세요. 네. 그 이유는 방금처럼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표현은 하는데 왜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안전한 상대가 아니었나 보다. 집안 분위기가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정 자체의 해소 효과는 없습니다. 이야기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저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지 감정 자체가 해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예. 첫째,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합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화나, 억울해, 미안해, 허무해, 슬퍼.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만 감정 해소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군지 그 감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네. 그 지목받지를 못하면 그 감정이 나가질 않는 거군요. 그렇죠. 즉 할머님들이 나 억울했어.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사건을 그래, 들어야죠. 내가 그때 그랬는데 야 너네 야, 그랬잖아. 이러면서.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맞아. 예. 어떤 것이 억울했던지를 일단 그러네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너무너무 피눈물이 났다든가 내가 네. 너무 마음이 아팠다든가 네. 하는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명명해라. 네. 화나, 억울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근데 듣는 분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어쨌든. 네. 네. 맞아. 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변을 보는 것과 같이 몸 밖으로 꺼내야 돼요. 말 또는 글 또는 몸으로 소리내서 감정 단어를 명명을 하세요. 화나, 그다음에 글, 휴대폰 메모장이라든지 종이 컴퓨터 한글장에 화나 한번 계속 써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변을 보고 닦는 일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편 보고 나서 물 내려야죠. 그렇죠. 네. 물을 내려야 합니다. 네. 그래다가 그렇게 작업을 단순한 걸 했으면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겠네. 저는 한번 확인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삭제를 해야 해요. 삭제. 삭제. 다시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글에다 작업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그런데 그걸 남겨놓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냐하면 감정을 해소할 때의 언어의 작업은 날것의 작업이에요. 맞아. 그러면 내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이런 끔찍한 것들을 이러면서 기분이 다시 불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보지 말고 삭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가 나도 상관이 없고 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필요한 필수 조건 세 번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감정 경험에 주의를 계속 집중해서 따라가야만 그 감정이 체험이 되면서 해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화나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사그라들고 미안해 이렇게 계속 미안해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이 감정 저 감정 다 배출을 하고 비워진 느낌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감정이 비워지면서 편안해지는 작업인데 제가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걸 제가 잘 지켜드리도록 도와드리면 짧게는 5분에서 30분 정도면 어느 정도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저는 원래 글을 같이 쓰고 있어서 네. 제가 글을 쓰는 게 이제 주로 제가 겪었던 일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슬픔들 뭐 이런 거를 제가 꺼내서 글을 쓰는데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정이 이렇게 강물 흘러가듯이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저절로 삭제가 되던데. 네.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글쓰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치유의 글쓰기 이런 네, 것도 그게 많이 하시고. 그런 이유죠. 다 네, 서로 네. 지금 감정을 다뤄야 되니까 저희가. 네. 일단은 뭐 이제 억울해라는 얘기를 근데 명명을 하고. 세월호 그때 유가족들이 하는 작업들을 보면 네. 글을 쓰시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노래를 네. 부르시기도 하고 네. 이제 공방에서 이제 예. 뭘 만드시기도 뭔가를 하시고. 하시더란 말이에요. 네. 계속 활동들을. 네. 그게 바로 안전한 방식이에요. 예. 안전한 방식으로 춤, 노래, 연극, 뭐 연극하시는 거 본 적. 맞아요. 예, 예. 운동, 그림, 차르, 예. 게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몸에 남아 있는 그 정서적 고통의 흔적들을 밖으로 분출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해소에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면 주의를 돌리는 방법이 되지만 그 내 쌓여 있는 그 기억하고 있는 감정의 고통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이 방식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어 분출하는 의식으로 행했을 때 제대로 해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개인의 치유에서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적 사회적으로. 트라우마를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서도 뭔가 의식이 필요하겠네요. 사회적인 그런 참사를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공통의 어떤 의식이라고 그래야 될까? 네. 그런 작업들도 퍼포먼스라고 도움이 해야 되죠. 될까? 그런 그럼요. 것들이 필요한 거군요. 함께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 유사성과 보편성이 치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함께하는 작업에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이제 함께하고 보편화된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네.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사실 걱정해준다고 얘기하면서 야 뭐 이겨내라든가 아니면 야 그거 괜찮을 거야 괜찮냐 뭐 이렇게 감정을 물어보거나 조언하거나 네. 아니면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감정은 결코 해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저 느끼고 충분히 표현하여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해결은 어디에 하느냐? 문제나 상황에 하는 것이 해결이고 감정은 해소를 해야 해요. 이 두 가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에는 해소를, 문제나 상황에는 해결을. 그럼 여기에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는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어요. 또 그렇죠. 반대로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될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감정을 해소한다 할지라도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감정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조 속에서. 그래서 맞아요. 사회에서 어떤 국가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화가 우리가 잔뜩 나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 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나요? 안 안 들어오죠.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착이 된 생물학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감정에 고양되어 있으면 몸이 우선적으로 감정에 반응하기 위해서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전두 부분이 억제가 돼요. 일시적으로. 그렇기 어. 때문에 필요한 건 뭐냐? 선, 해소, 후 해결. 선, 해소, 후 생각. 선, 해소, 후 대화. 선, 해소, 후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우선이다. 된다. 그래야 뇌가 활발해지면서 사고가 다음 대화적인 단계로. 사고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지? 해결 방법을 찾을 동기가 생기게 되고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충분히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기다려주고 있도록. 그러게요. 네. 공감해주고 또 여러분 자신이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유가족 분들에게도 사실 그럴 시간과 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공간과 안전한 상황들을 만들었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지금 조혜숙님께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얘기. 네. 네, 여기에서 이제 해주셨네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음. 원하는 것은 사실은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그렇죠.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고통만큼 되갚아주고 싶죠. 그러지 않으면은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그렇죠. 감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상처받고 희생된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정말 끝나지 않은 싸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운이 정말 좋아서 사과를 받고 복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허무함이 남아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허무하게 결국 느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렇죠. 네. 근데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상처 경험에 있었을 때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되거든요.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좀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감정을 느끼는 것과 느낀 감정을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네. 별개이기 때문에 느낄만 하지 않은 감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존중하고, 네. 자, 오늘 금요 초대석 서울 디지털대 상담심리학부 이정 교수와 또 남정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